이제 찍고 있는 거죠 이제. 네. 이게 현금 흐름법까지만 내가 이제 정상 찍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자유롭게 얘기하자고. 이거 또 너무 많이 해봐야 뭐 끝까지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게. 많이 보지 않아요? 많이 보는 거 같던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전 5개 올렸잖아요. 처음 거는 뭐 8,000명이 봤으면은 5,000명, 4,000명이 줄었다가 맨 끝에 되면 또 한 6,000명 돼요. 그러니까 매근가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별로 없고 맨 마지막 것만 또 본 사람이 있으니까 또 보면은 이게 몇 분 본 게 나오거든요. 네. 보통 평균 10분 이상 안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열심히 해서 올려봐야 이게 일하는 투자자들을 좋아하는 거는 날아갈 종목 찍어주면 열심히 듣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냥 영향가 없나 보다 하고 안 보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길게. 근데 뭐 해봐야 뭐 종목 찍어주면은 악플이나 달리거든요. 주가 빠지면 악플이다 그냥. 그러니까 뭐 요거까지만 올리고 올해는 이제 안 올릴 생각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원화만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상패의 종목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다 필요 없어요. 현금 원화만 먼저 보시면은 요거는 아니다. 이런 기업만 보면은 상패 대기업의 한 8, 90%는 이제 잡아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은 투자 안 하시면 되는데 그 1, 20%는 이것도 완벽해도 이제 사고가 터진다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딱 걸렸다 그러면은 팔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이제 막 기록할 필요 없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하는 거고. 이 기업은 어떨까요, 이 기업? 투자는 할 것 같아요. 예? 투자는. 투자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김선님. 저도 안할 것 같아요.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최 선생님이 잘 봤네요. 이자 발생 부채가 다 없어지고 네. 재무연금 잘 봤네요. 네. 네. 이 기업은 투자할 만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자 발생 부채가 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차익 경영이에요. 이거는. 무차익 경영인데 한 번씩 투자를 세게 하고 있어요 지금. 100억, 200억, 500억.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는 자기 연속 흐름에 돈 한 푼 못 벌고 있는데 뭔가 지금 한 5년 사이에 800억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00억 투자하고 800억이라는 돈은 재무활동 현금으로 인해서 800억을 어떻게든 돈을 많이 해갖고 투자하고 있는데 재무활동으로 해서 하는데도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거나 뭐 해가지고 돈 땡겨갖고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대성할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이제 사람을 치면은 지금은 뭐 의대 준비하는 학생인데 한 인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돈을 못 버는데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한번 대박 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이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돈을 못 벌더라도 투자를 왕창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왕창 해야지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구조조정 중인 기업인 거죠. 근데 구조조정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으면 망하는 게 기업이고 이것처럼 이제 투자 왕창하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뭐냐면은 이게 레고캠 바이오라는 기업에 이제 현금 현품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당장은 돈이 없는데 글로벌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그 기술을 팔아가지고 사회적 그 영업을 활동하고 있는데 글로벌 파트너들이 뭐 타케타 같은 게 어디냐면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일본 그 1등 정도 하는 제약회사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 제약 기업이나 바이오텍 기업에 투자하려면은 파트너가 누군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가 듣보다 못하 뭐 듣보잡이면은 다 거짓말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거는 뭐 녹십자도 그냥 아니잖아요. 녹십자도 괜찮은 기업이고 타케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어가지고 만약 어떤 투자 바이오텍이 뭐 한다 그러면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지 이것만 딱 보면 바이오텍 바로 잡아낼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0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바이오 신약을 만든다면 투자를 많이 해요. 800원 투자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어마어마한 걸 연구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작전이 확률도 높은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자회사 뭐 도도 못한 나라에 무슨 자회사가 있어서 그 자회사에서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발하는 게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위험한 기업이고 이것처럼 자기들의 이제 본업 자체에서 투자를 확실하고 있으면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떨까요, 이 기업? 좋은 거 같나? 이거는 다고 다 밑에 적어놔가지고 종건당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보시면은 영업임금은 이게 딱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딱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둘 중 하나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업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도 불가촉촉민형 기업인데 이런 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영업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보면은 투자 활동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제대로 투자 활동을 하긴 했는데 재무 활동에서 돈 땡기고 뭐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순이익률도 뭐 마이너스 3.0%고 근데 이 기업이 고점 대비 92% 이것도 바이오 기업이네. 그래서 내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내가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기업들은 얘기를 종목 얘기하면은 혼나거든요. 악플이 엄청 달리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현금 흐름표는 다 했고요.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유튜브는 안 찍고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몇 분이에요 지금? 7분이요. 7분밖에 안 했어요? 네. 많이 근데 같은데 중간에 끊겨서. 끊겨서 지금 총 한 25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요? 이 전 거까지. 요것만 또 하고 이제 내가 결정을 옛날 60년까지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그냥 포트폴리오 해갖고 이 액티브 펀드 좀 투자했는데 그 이후 1980년대에는 이제 알파 투자라는 게 이제 액티브 펀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60년, 70년대 이전에는 전부 다 액티브 펀드 쪽으로 투자를 하다가 점점적으로 이제 패시브 투자, 이게 지수 인덱스 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투자를 하다가 2000년도 이후 나온 게 팩터 리턴이라고 하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제가 작년 독서만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키팩터를 알아야 된다. 이걸 내가 당구일에 내가 최초로 발견해낸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팩터 인베스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투자를 모방한 거지 제가 독창을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리피서나 캠피서의 전략을 갖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고 올해도 해야 될 게 팩터 인베스터. 그러니까 어떤 키 팩터를 보고 투자할 것인가 이걸 보고 이제 투자하시면 되는 건데 아무 팩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느낌이 좋아서 투자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더 좋은데 이 기업의 팩터는 난 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팩터가 지금까지 주가에 어떻게 반응이 되어 왔고 난 지금 이 시점에 사서 이 팩터대로 움직이면 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팩터 투자를 할 때는 보통 6가지 키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밸류,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들을 상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밸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배당기 순이익이 220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시총이 600억대다. 그럼 포가 몇 배죠? 3배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역사적인 포는 10배였다. 그러면은 10배였다 그러면 한 3배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그 밸류라는 키팩터로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닝이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지속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이제 분기별로 보시면 되거든요. 분기별로 이제 회사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속 한 50억씩 당기 순이익이 나와서 200억이 나온 회사인데 이게 지금 600억대고 역사도 보면 이 기업은 한 최소한 6, 7배는 간다. 그러면 따분은 갈 거다. 근데 이런 좋은 기업이 왜 이렇게 떡 나오나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합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 시장은 이렇게 좀
평안한데 이 기업만 저평가면은 이 기업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시장을 이렇게 평평할 때는 퍼가 한 700, 800이었는데 시장이 이번처럼 지난주가 이번 주 좀 확 빠져서 이것도 같이 빠졌다. 이것도 급락했는데 원래는 급락하기 전까지는 퍼 6이었는데 반토막 나가고 퍼 3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밸류라는 키팩도 투자할 만한 거예요. 이건 다 기업만 같은 거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인데 이제 그 우리가 사이즈가 작으면은 기관들이 아예 못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 400억, 500억이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그 투자할 수 있는 풀이 자체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사이즈가 해소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키팩터로 해서 투자해 볼 만한데, 예를 들어서 뭐 시총이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엄청 좋다고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왠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오픈하겠다네. 그래버리면 삼성전자가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 이게 하나의 사이즈나 키팩터가 될 수 있고,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OLED 소재주인데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소재가 굉장히 큰 기업에 납품이 됐다는 공시가 뜨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 보면은 이제 공장 같은 설비 투자는 공시가 뜰 수가 있거든요. 설비 공장을 하면서 그 밑에다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뭐 글로벌 무슨 회사에 뭐 납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 매출액의 뭐 3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번 투자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키팩터가 될 수 있는데 이 6가지 키팩터가 전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한두 개만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외에 있는 이제 키팩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때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액티브 투자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패시브도 좀 가미를 해서, 그러니까 컨투로 봐서 밸류가 낮은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팩터들이 뭔지를 이제 찾아보고 이제 투자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어떤 이런 걸 수도 있고 퀄리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업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하나하나를 다 개별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이 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인베스터라는 거를 이제 작년부터 제가 얘기해왔던 거고요. 제가 몇 개 기업 얘기했었죠, 그때? 작년에 뭐 있다고. 컨트롤은 이제 이거 다들 가입하셨죠, 이거.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하이투라는 이제 유튜브인데, 이거 오늘 올라오고 제가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분도 이제 컨트롤 분석하는 분이신데, 내용이 하나같이 다 이제 외국에서 나온 논문 같은 거 공부해갖고 다시 올리시는 분이어가지고,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프로TV는 다 보시잖아요. 3프로TV하고 이거 하이투 정도는 한 번씩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전략을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막스하고 워렌 버핏 얘기를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네요. 현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 김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좋은 내용이니까. 우리는 항상 많은 현금을 보유해 놓는다. 현금은 말하자면 금융의 신령 안정제다. 현금은 당신을 침착하고 냉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시장이 강세이면 우리는 성적이 나쁘고, 중간 시간에서는 남들만큼 하고, 약세 시장에서는 남들보다 잘할 것이다. 우리는 주식 시장이 한 사이클을 지나면 종국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첫 번째 규칙, 거의 모든 일들은 사이클이 있다. 두 번째 규칙,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는 큰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규칙을 망각했을 때 발생한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핵심적인 거 좀 다 정리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돈을 번 것도 딴 게 없어요. 이게 버핏이 수익이 나쁠 때가 계속 있었거든요. 2000년도도 그랬고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IT주나 몇몇 섹터가 나갈 때는 돈을 못 벌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근데 언제 돈을 벌었냐면은 그게 사이클 고점이라는 거 대부분. 근데 이 사이클 고점에 버핏은 이제 축구 매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최대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아마도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을 하면 이제 버핏이 막 사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핵존심 있어가 똑똑하다는 친구들은 너무 아마 속상할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365일 매 수익만 투자하고 있었는데 맨날 버핏 할아버지는 90도 노인이 놀다가 자기들 가장 힘들 때 싹 돈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나 버핏 같은 분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 때는 사람들이 모든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을 무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좀 기억나실 거예요. 맨날 오른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또 맨날 빠진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두 분도 얘기는 들어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오를 때는 조심하고 이번 주처럼 떡락할 때는 사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찰리 문거 얘기 좀 내가 적었네요. 그 총무님이 한번.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내용이 다 반복이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미친놈 그랬거든요. 이거 내가 이제 찰리 먼거와 이 책 주인공이 필타운 아저씨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건다. 제대로 된 기회를 봤을 때 말이다. 나머지 시간에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단순하지 않은가? 단순히 좋은 회사만을 골라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을 골라내야 한다. 내재 가치를 계산해 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어디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사업도 있다. 독립적인 사고, 안정적인 감정, 인간과 집단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한다. 실패한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둘린다. 시장 변동에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탐욕과 공포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충동장애에 휩싸여 있을 때 얼마나 휘둘리지 않고 잘 견디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모든 사람이 시장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란 불가능하다. 다음 거 들어오는데. 뭔가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멍청한 짓을 하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투자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한다. 사람들은 투자 행동을 하면 보너스가 따라올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충동을 잘 참으면 큰 보상이 따라온다. 성공이란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적시에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굉장한 투자처를 찾는 일이 항상 생긴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몇 시에 지금? 내가 몇 시간 더 떠들고있는지 모르겠네. 5시요. 3시간 더. 3시간. 힘드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제 뭔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것도 요지가는 뭐냐면은 현금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지르는 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일단 질러놓고 손해보면은 인내하면서 워렌 버핏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핏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몽고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일단 주식을 100% 사놓고 그냥 빠지면 워렌 버핏이 되시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잘못된 버핏 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인내를 하다가 이제 질러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 너무 내용이 기네요. 지금 한 20분 또 했나요? 네, 이제 20분 가까이. 그러면 요거 재무제표 종합 종건당 사례 재무상태표하고 전하는 게 손익계산서인데 그냥 우리는
요까지 하고 3시간이나 했으니까 이제 요 소초까지 끊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토론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는 이제 그만 찍는 걸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